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인 고대 파트입니다. 자, 우리 시대사에서 고대가 가장 길죠. 신라가 천년 왕국이니까요. 자, 고려와 조선을 합친 정도 기간입니다. 나라도 삼국시대, 남북국시대. 그래서 자, 보시면 고려나 조선은 나라가 하나니까 왕들이 하나로 쭉 이어지죠. 조선의 경우 태정, 태세, 문자들 이렇게 가는데 삼국시대는 뭡니까? 나라가 세 개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니까. 그래서 문제의 유형을 보면 역사에서 많이 묻는 문제가 아니지. 순서를 묻는 문제인데 나라만 하나 쭉 물어보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근데 난이도를 높이기 위해서 고구려왕, 백제왕, 신라왕의 순서를 섞어서 내죠. 주요 왕도 섞어냅니다. 그래서 고대의 정치 파트는 난이도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초보 수험생들이 의욕적으로 공부를 하다가 가장 많이 나가 떨어진 구간이 그래요. 그래서 뭐 노량진 간 다음에 와 열심히 한다 해서 선사시대 그 다음에 연매형까지 막 한 다음에 여기 고대 정치 가면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포기하죠. 그 다음에 놀아요. 놀다가 아 정신 차리고 하자라고 할 때 다시 마음 먹고 시작하면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구석기 시대로 합니다. 구석기 시대로. 이게 여러 번 반복이 될 경우에는 그래서 어지간한 수험생들은 다 구석기 시대는 달인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고대에 들어온 시점에서 처음에 고대 파트는 핵심적인 흐름을 중심으로 정리를 잘 하시고 그다음에 좀 미진하다 해도 넘어가는 게 좋아요. 여기는 다음 단계로 쭉 진도를 나가는 게 좋습니다. 중간에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포기하고 다시 앞으로 가시는 것보다는 쭉 나가시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건 진도를 나가는 것이고요. 이 디테일한 부분은 나중에 뭐 또 문제풀이 할 때 주요 지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진도를 나가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교재를 보시면요. 자, 고대국가의 성립입니다. 자, 그래서 연맹한국 형성과 고대국가 형성이 나와 있는데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거 복습하는 부분이 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철기문화 보급과 이에 따른 생산력 증대를 토대로 여러 소국들이 연맹왕국을 이루었죠. 자, 그 다음 단계가 고대국가입니다. 국가의 영역이 확대되면서 왕을 배출한 부족과 왕은 정치 권력을 강화해갑니다. 이러한 권력 집중의 과정은 지방의 군장세력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킵니다. 이를 통해 지방 분권적 연맹 왕국이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했다. 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고대. 고대의 가장 중심 주제는 중앙 집권입니다. 중앙 집권. 고대 내내 이 중앙 집권과 그다음에 이후에 전제 왕권 강화 이렇게 이어져요. 이게 핵심적인 테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밑에 보시면 국가 형성과 발전에서 뭐 무리 사회니 부족 사회 이건 석기 시대 때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 다음에 군장 사회, 청동기 문화, 이제 계급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연맹왕국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거죠. 연맹왕국에서 고대 국가로의 변화입니다. 자, 요걸 묻는 겁니다. 그래서 왕권이 미약하고 지방 분권적이다가 이게 중앙 집권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중앙 집권화에 성공한 나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예요. 가야가 존재하지만 이 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만 중앙 집권화에 성공했기 때문에 삼국시대 하는 겁니다. 가야는 같은 시대에 존재했지만 뭡니까?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고 연맹 왕국 단계에서 망해요. 그러니까 후진국인 상태에서 망한 거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군장사회설 보시면 이건 해당하는 내용,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자, 해당하는 내용 좀 뒷받침하기 위해서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말 시험에 나오는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군장사회, 이게 청동기시대입니다. 청동기시대 때 뭡니까? 계급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군장이 뭡니까? 따로 놀다가 이게 연맹왕국이다. 그래서 A군장, 그 다음 뭡니까? B군장, C군장, D군장, 그 다음 뭡니까? 왕을 선출해요. 이렇게 해서 묶이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뭡니까? 군장사회가 하나씩 따로 노는 것보다는 규모가 커져요. 자,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규모가 커지는데, 근데 A군장, B군장, C군장, D군장은 알아서 자기 동네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을 돌아가면서 하거나 갈아치우기 때문에 왕권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지방 분권적이에요. 지방 분권적입니다. 자, 그럼 보시면 요게 뭡니까? 요게 이렇게 넘어갈 때, 자, 그럼 뭡니까? 국왕을 배출한 부족의 힘이 강화됩니다. 자, 그럴 경우에 어느 시점에서 뭐 하는 거야? 더 이상 돌아가면서 왕 안 해. 그래서 우리 부족에서 독점적으로 왕을 배출하겠다라고 할 경우 뭡니까? 돌아가면서 왕하다가 여기서 독점적으로 왕이 배출하면 여기가 중앙이 돼요. 중앙이 됩니다. 그럼 뭐다? 중심지가 고정이 돼요. 중심지가 고정이 됩니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각 지방에는 군장들,
중앙의 권력이 막 강화돼요. 자, 그렇게 뭡니까? 지방에 찌그러져 있으면 지방 세력화되는 거지. 권력이 강한 쪽에 있을 때 뭡니까? 힘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각 지역의 군장, A 군장, B 군장, C 군장, D 군장 뭡니까? 중앙에 흡수합니다. 중앙에 흡수.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중앙집권 각 지역의 부족장을 중앙으로 흡수합니다. 흡수하는데 어쨌든 여러분 이 부족장은 그 해당하는 동의 지배자였지. 그래서 지배자니까 너 와서 평민 이건 아니고요. 그래서 뭡니까? 중앙에 흡수한 부족장들이 귀족이 돼요. 평민보다 좀 높은 거죠. 중앙 귀족이 돼. 중앙 귀족. 자, 그래서 중앙 귀족이 되고. 자, 그다음 뭐야? 자, 그럼 뭡니까? 원래 군장이 지배하는 영역은 뭡니까? 흡수가 됐지. 자, 그렇게 뭡니까? 이 흡수된 지역이 뭐야? 국왕이 뭡니까? 여기는 중앙 귀족 중에서 뭘? 관료. 지방관을 지방에 파견하는 거예요. 지방관을 여기 파견하는 겁니다. 지방관을 각 지역에 파견할 경우 뭐 하는 거야? 해당하는 부족적 영역을 행정구역으로 바꾼 다음에 지방관 파견할 때 어쨌든 지방관은 누가 임명해요? 왕이 임명하지. 지방관은 왕의 명령을 따라야 돼요. 만약에 왕의 명령을 안 들으면 파직할 수 있지. 그래서 뭡니까? 중앙귀족을 뭡니까? 흡수. 중앙귀족으로 흡수한다 뭡니까? 지방관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중앙의 권력이 지방에 미친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맹의 경우 어떤 거야? 왕이 지방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이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게 된 거지. 이게 중앙 집권입니다. 자, 그럴 경우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왕위를 돌아가면서 왕하다가 왕위를 독점 배출하는 단계 뭐야? 고대 국가의 기반이에요. 자, 그래서 뭡니까? 고대 국가가 발전해서 대체로 완성은 어떤 거야? 중앙집권 다 제도 정비한 다음에 법으로 고착화시키는 게 완성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율령 반포 시점이 뭡니까? 대체로 고대 국가의 완성이에요. 예외가 있는 게 뭐 백제만 그래. 백제 이따 설명할 건데요. 백제만 예외적인데 대체로 왕이 돌아가면서 왕하다가 야 우리 부족에서만 왕이 나와 이 단계가 기반입니다. 그래서 이게 태조왕, 고이왕, 내무왕이고요. 자, 뭡니까? 고대 국가 발전에서 율령 반포 시점에서 대체로 고대 국가가 완성됩니다. 자, 그럼 밑에 보시면 이거예요. 고대 국가 성격입니다. 자, 왕권의 강화다. 왕은 자기 집단 내부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다른 집단, 다른 부족에 대한 지배력을 키워나갑니다. 자, 그래서 왕을 배출한 부족의 지위가 강화되면서 특정 부족이 앞으로 우리 부족만 왕을 배출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뭐야? 형제 상속입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서 뭡니까? 다른 부족을 억누르고 우리 부족에서만 나와. 그래서 형, 그 다음에 동생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왕의 지위가 더 강화되면서 부자 상속제로 확립됩니다. 그래서 처음 단계 뭐야? 고대 국가의 뭡니까? 고대 국가의 기반은 뭐야? 다 형제 상속이에요. 나중에 부자 상속으로 넘어갑니다. 자, 다음에 활발한 정복 전쟁입니다. 주변 지역을 활발하게 정복해서 영역을 확대했고 정복 과정에서 성장한 경제력, 군사력을 바탕으로 왕권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당연하죠. 여러분 전쟁 나가면 왕이 총사령관이에요. 그래서 이길 경우 뭡니까? 왕권이 더 강화됩니다. 자, 다음에 중앙집권화, 지방의 부족장을 흡수합니다. 이 핵심이죠. 그 다음에 관리나 군대를 파견, 지방을 확실하게 지배합니다. 자, 다음에 신분제도 정비, 지방의 족장 세력이 중앙으로 흡수될 때 그냥 들어온 게 아니고 나름대로 얘네가 중앙의 귀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어떤 거요? 기존의 족장이 힘이 강하면 뭡니까? 높은 등급의 귀족을 주고요. 뭡니까? 힘이 약한 부족장의 경우 뭡니까? 좀 낮은 등급의 귀족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신분제도가 성립하는데 해서 뭡니까? 중앙 귀족의 신분제도. 그래서 귀족의 등급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신라의 골품제도입니다. 골품제가 귀족의 등급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죠. 진골 육두품 나오는데 육두품이 평민이 아닙니다. 진골은 아주 높은 귀족이고 그 다음에 육두품은 그 다음 귀족이다. 그래서 귀족의 등급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율령만포, 왕권이 강화되고 신분제도가 정비되자 그래서 율령이 법이에요. 국가체제를 확립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 얘기했죠. 고대 국가 발전에서 그 다음에 율령 단계에 갔을 때 완성되는 겁니다. 자, 다음 불교 수용. 자, 각 부족이 뭡니까? 각 부족이 A 부족, B 부족, C 부족, D 부족이 원래 믿는 게 다 달라요. 대체로 시조신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뭐야? 믿는 게 다르니까 어떤 거야? 국가 중앙 집권에 됐죠. 그래서 부족을 초월하는 거야. 그래서 자 우리가 에브리바디 믿는 걸 통일하자. 그래서 사상적, 정신적 통일을 위해서 뭐야? 수용하는 게 불교예요. 자 그럼 뭡니까? 1, 2, 3, 4, 5, 6이 뭐예요? 고대 국가의 성격입니다. 그럼 이걸 시험에 내는 거예요. 시험에 내는 게 이겁니다. 자 그럼 뭡니까? 자 그럼 우리가 무슨 문제 대비하기 위해서 보는 거냐? 요거예요. 기출문제를 뭡니까? 하나 보겠습니다. 보시면 자 2004년 인천시 문제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문제인데요. 보시면 자, 니은에서 디귿으로 넘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연매왕국에서 고대국가, 중앙집권국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옳지 않은 겁니다. 틀린 걸 고르라는 건데 자 보시면 우선 1번 넘어가시고 불교를 수용, 사상적 통합을 추진했다. 고대국가죠. 신분제도가 정비되고 율령체제가 정비되었다. 고대국가죠. 끊임없는 정복활동으로 영토를 확장시켰다. 고대국가죠. 자, 왕위 세습을 위하여 처음엔 형제 상속이었다. 나중에 부자 상속제가 되죠. 이게 고대국가고요. 자, 1번이 답이에요. 부족장 세력의 자기 부족에 대한 지배력이 약화되고요. 흡수한 거지. 그래서 뭡니까? 연매왕국 특징과 고대국가의 특징을 이렇게 비교 대비시키는 문제를 가장 많이 냅니다. 문제를 이걸 많이 내고요. 자,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 앞에 얘기했죠. 고대. 고대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뭐야? 그럼 뭡니까? 이게 중앙집권입니다. 중앙집권. 중앙집권이면 자 그럼 뭡니까? 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왕들이 쭉 있는데 모든 왕을 다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뭐가 시험에 나온다? 이거예요. 이걸 한 왕들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왕권. 그래서 형제 상속한 왕들, 부자 상속한 왕들, 정복전쟁, 전성기죠. 정복전쟁 활발히 한 왕들, 뭐 광개토대왕이니, 뭐 근초고왕이니, 뭐 진흥왕이니 이렇게 중앙집권할 때 부족장 세력 흡수하는 왕, 신분제도 정비하는 왕, 율령 반포하는 왕, 불교를 수용하는 왕, 요걸 한 왕들을 시험에 내는 거예요. 여기에 뭡니까? 여기에 뭐 무난하게 통치했다 하더라도 뭡니까?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왕들의 경우 시험에 잘 안 내죠. 요걸 한 왕들을 중심으로 쭉 정리를 해 나갈 겁니다. 자 다음에 보시면 발전 과정입니다. 자 고대국가로의 발전 과정은 선진 문화의 수용이나 지리적 위치에 따라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고대국가 기반도 어떤 거야? 순서가 다르다는 거예요. 같은 시기가 아니에요. 자, 우리 역사에선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고대국가 체제가 정비됩니다. 자, 가야는 3국의 각축 속에서 중앙 집권화가 안 돼요. 연맹왕국 단계에서 망합니다. 자, 밑에 삼국사의 건국 순서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이건 봅시다. 얘기 나온 김에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뭡니까? 건국 순서입니다. 이건 삼국사기의 기록이 뭡니까? 건국 순서는 신라가 가장 앞서요. 기원전 57년이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고구려예요. 기원전 37년이고요. 백제가 제일 늦어요. 기원전 18년입니다. 그래서 신라, 고구려, 백제 요 순서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체제정비. 체제정비. 지금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이것이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그 다음에 신라의 순서입니다. 그래서 태조왕 1세기에서 2세기예요. 2세기 걸칩니다. 그 다음에 백제가 고이왕입니다. 고이왕이 3세기야. 3세기. 그 다음에 신라가 내물왕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4세기입니다. 4세기. 자, 보시면 자 차이를 보인다. 고대국가의 발전 과정. 요 얘기예요. 고구려 뭡니까? 고구려가 1세기 후반에서 2세기에 뭡니까? 고대국가 체제 정비할 때 신라는 4세기 많이 늦죠. 시험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세 나라가 비슷한 시기에 체제를 정비했다면 틀려요. 신라가 많이 늦고요. 좀 냉정하게 해서 뭡니까? 후진국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전성기입니다. 전성기. 전성은 뭡니까? 전성기는 백제가 먼저요. 백제. 그다음에 고구려. 그다음에 신라죠. 그래서 대체로 이 전성기를 기준으로 정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백제가 4세기 근초고왕이고요. 고구려가 뭐 5세기 장수왕 때를 대체로 전성기로 봐요. 그래서 뭐 광개토, 장수, 그다음 문자왕 이렇게 이어지는 이 시기가 대체로 5세기고요. 신라가 6세기 진흥왕 때입니다. 이건 뒤에 다시 정리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3국의 성립이다. 고구려입니다. 자, 고구려의 체제 정비인데요. 가장 핵심적인 건 뭐야? 부역의 이주민,
부역의 이주민 중심 국가입니다. 요게 핵심입니다. 자, 3개 성립과 특징 우선 표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고구려, 백제, 신라인데요. 앞에 얘기했죠. 신라가 제일 빨라요.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인데요. 성립은 뭐야? 부역의 고구려 계통 유의민 해서 뭐야? 고구려와 백제는 뭡니까? 부역의 이주민 중심 국가예요. 우리가 이건 앞에서 뭐야? 고구려와 백제의 건국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얘기했던 거지. 신라는 뭐야? 유의민은 존재해요. 누가 오는데 토착 세력이 이주민을 중심으로 이주민을 흡수합니다. 토착 세력 중심으로 이주민을 흡수했다. 그래서 토착 세력 중심 국가예요. 자, 그럼 정리를 하면 고구려와 백제가 이 부역의 이주민 중심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신라가 있고요.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에 가야가 토착 세력 중심 국가예요. 계통이 좀 달라요. 요건 여러분 꼭 숙제에서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제 정비는 얘기했죠. 태조왕, 고이왕, 내무왕이고요. 지금 할 내용은 누구야? 태조왕입니다. 자, 보시면 자, 부여에서 내려온 유이민과 압록강 유역의 토착민 집단이 결합합니다. 이들은 중국 문화와 북방의 유목 문화에 접한 경험이 비슷하기 때문에 결속력을 강화해서 정복국가 체제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삼국주에서 제일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한 것은 고구려예요. 자, 유리왕 때 2대 왕이죠.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도읍을 옮긴 고구려는 1세기 후반 정복 활동을 활발히 하면서 성장합니다. 그래서 태조왕이다. 자, 1세기 후반 2세기 초고요. 중앙 집권까지 기틀이다. 그래서 왕위를 독점합니다. 자, 정복전쟁은 중요합니다. 시험입니다. 많이 나와요. 옥저를 복속, 요동지방을 공략, 낭랑을 자주 견제합니다. 특히 옥저를 복속했다는 걸 시험 문제 많이 내기 때문에 이건 별표 쳐서 여러분 꼭 숙지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왕위의 세습 독점, 정복 활동 과정에서 커진 군사력과 경제력 바탕으로 왕권이 안정되어 게르부, 고구려의 오부 중에 하나죠. 게르부 고씨가 소노부를 배제하고 독점적 왕위를 세습합니다. 이게 형제상속입니다. 그 다음에 전로부를 왕비족으로 선택했대요. 자, 그럼 보시면 자, 원래 뭡니까? 원래 고구려는 뭡니까? 게르부하고 소노부에서 왕을 배출했어요. 게르부에서 나오고 소노부에서 나오고. 그래서 소노부가 뭡니까? 소노부가 게르부와 더불어 왕을 배출한 부족입니다. 근데 게르부의 라이벌이지. 그래서 별도로 자기들이 종묘와 사직의 제사를 지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도 왕을 냈으니까. 근데 이후에 게르부 고씨가 뭡니까? 독점 배출하면서 힘이 약화된 거죠. 국가 체계가 확립하면서 그 지위가 격화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험 문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확인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체제 정비, 그래서 오부 체제입니다. 오부족 연맹에서 오부 체제로 발전을 합니다. 자, 보시면 그 다음에 쭉 가다가 고국천왕이 중요한 왕입니다. 초반부의 고구려 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왕은 태조왕과 고국천왕입니다. 두 왕이 모두 출제 빈도가 높아요. 자, 보시면 2세기 후반이고요. 왕권 강화, 중앙 집권의 진전이다. 보시면 오부를 뭡니까? 종래의 부족적인 오부를 뭡니까? 행정구역으로 바꿉니다. 뭐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구급 시험에는 외우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보시면 게르부, 순노부, 소노부, 관노부, 전로부 돼 있는데 이게 원래 부족적 성격에 해당하는 구역을 행정구역, 내부에서 동서남북 이렇게 해서 뭡니까? 행정구역 합니다. 요 부분은 뭡니까? 요 부분은 중요한 건 뭐야? 요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우선 구급 시험은 부족적의 오부를 행정구역화한 게 누구야? 고국천왕입니다. 이걸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권과 중앙집권의 강화입니다. 부족장 세력을 중앙귀족으로 편입시켰다. 되어 있습니다. 해서 이거죠. 부족적 성격을 행정적 성격으로 바꿨다가 기역과 니은이 묶이는 거죠. 해당하는 부족장을 뭡니까? 중앙으로 흡수한 다음에 행정구역으로 만들었다. 부족장이 지배한 영역을. 그 다음에 왕위 세습이 부자상속이 됩니다. 중요해요. 그 다음에 진대법. 국상, 을파소입니다. 그래서 개혁적 재상, 을파소. 세력이 없는 신하예요. 기존의 세력이 강한 귀족을 일정 정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력이 없는 개혁적인 신하 을파소를 등용합니다. 그래서 을파소가 권유한 게 뭐야? 춘대춘합. 그러니까 봄에 꿔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뭡니까? 진대법을 시행합니다. 다음 시험에 많이 나오는 지문이 이거예요. 이건 최근에도 시험 나왔던 거고요. 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진대법. 보시면 16년 왕이 지량이라는 곳에 나가서 사냥을 하다가 어떤 사람이 길가에 앉아 울고 있는 걸 보았다. 왕이 왜 우냐라고 묻자 저는 가난해서 품팔이로 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다. 올해는 흉년으로 농사가 안 되어 품팔이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이 왕이 고국천왕이죠. 아, 내가 백성의 부모가 되어 백성들에게 이처럼 어려움을 겪게 했으니 이 모든 게 나의 죄로구나 라고 해서 해당하는 이 지문을 낸 다음에 첫 번째 어떤 나라냐? 고구려예요. 두 번째 무슨 왕이냐? 고국천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야? 진대법이에요. 이제 진대법은 뒤에 사회 파트에서 비교적 자세하게 배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기본적으로 뭡니까? 기본적으로 농민의 생활의 어려움을 뭡니까? 왕이 직접 본 거죠. 그래서 뭡니까? 진대법을 시행하는데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국가가 낮은 이자, 저리로 대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사채를 빌리는 것보다 나라에서 빌리는 게 좀 이자가 싸겠죠. 그래서 뭡니까? 국가가 저리로 대출을 해주는데 봄에 꿔준 다음에 니네 농사 지었고 뭐야 수확한 다음에 갚아라. 그래서 봄에 꿔주고 가을에 얻는다고 해서 승대출합이랍니다. 요게 핵심이다. 해당하는 지문 꼭 숙제에서 보시고요. 요 부분을 뭡니까? 잘 정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